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하면 사례금 2,000달러 준다. 아차차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의 양식인 구독으로 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들어갑니다. 애리조나주가 풀타임 직장 복귀 시 2,000달러를 제공하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 1,000달러를 지불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몬테나주는 1,200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알라바마, 아칸소, 아이다호,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와이오밍, 오하이오 등 13개 주에서 일터로 돌아가라며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 지급을 속속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경우는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으로 복귀하면 얼마를 주겠다면서 일터로 돌아가라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주장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사업주분들께는 미안한 주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내뱉는 주둥이에 똥 한 바가지 퍼붓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실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수당이 저소득층에게는 일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 사회는 총기에 의한 인명피해와 인종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마스크 쓰라고 요구했다가 칼에 찔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총격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합니다. 고속도로든 지방도로든 운전을 하다가도 총격을 당합니다. 산책을 하다가도 폭행을 당하죠.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다가도 총격을 당합니다.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도 폭행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 대상이 어린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단죄할 수도 없는 11살 어린이들도 노상강도와 노상폭행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중학교에서도 보기 드물게 여자 중학생에 의한 총기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예년에 비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배 이상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이후 1년 사이에 증가한 총기 살해와 폭행 사고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에 대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펼쳐져야 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총기 위협과 혐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아닐까요? 이런 사고의 원인이 공화당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이다, 구질구질 늘어놓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면 최소한 이런 사고 방지 대책은 만들어 놓고 일터로 복귀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냐 이거죠. 총기 사고와 혐오 범죄가 발생하는 곳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장소도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을 만큼 수많은 생활 환경이 총기 위협과 인종혐오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일터로 나가라고 독려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화당 주지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기 사고를 방지하려면 총기 소지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공화당과 공화당 주지사들은 오히려 총기 규제를 더욱 느슨하게 만들고 인종혐오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정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돈 2,000달러 주겠으니 일터로 나가라. 이것은 네 목숨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 목숨을 저당하는 조건으로 돈 2,000달러를 줄 테니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은 돈으로 사고 팔았던 노예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지요.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 그는 정말 코인을 가지고 있을까? 전기 자동차 전문회사 테슬라는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로 재직하면서 연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56,380달러의 급여는 지급될 수 있지만 머스크는 이마저도 거절했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헌신적인 사업가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연봉 대신 2018년 12개의 주식 옵션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사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스톡 옵션 행사와 주식 가격 폭등으로 당당하게 세계 7위의 부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 그가 돈을 벌어들이는 역사를 보면 천재적인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돈을 버는 데는 매우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자동차가 손익 분기점에 들어선 것은 2019년 말입니다. 그쯤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도 매우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즉, 머스크의 발표대로라면 2019년 2월까지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적자였다는 것이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번 것에 대한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과연 그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발표하기를 15억 달러, 1조 7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3월부터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자동차 구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가 2개월 만인 며칠 전에 이런 결제 방법을 없었던 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차차 과연 일론 머스크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머스크 말대로 비트코인에 15억 달러, 1조 7천억 원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사들였을까?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거래소를 통하여 사들였을까? 그렇다면 15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될까? 개당 평균 구매 단가는 또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았죠.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5월 14일 현재 미국 달러로 약 5만 1,0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개의 과거 최고 가격은 약 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8년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고 2019년에 4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언제부터 구매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추정을 하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비트코인 구매 평균 단가를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15억 달러를 3만 달러로 나누면 약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5억 달러를 3만 5천 달러로 나눌 경우는 약 42,860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15억 달러를 4만 달러로 나누면 약 37,5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1개당 3만 5천 달러, 약 3,700만 원이나 하는 코인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반 거래소에서 3만 개, 4만 개, 5만 개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사람을 고용해서 수십 개의 거래소에서 동시에 매입했을까요? 물론 제가 15억 달러,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재산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의 자본이 움직일 때는 큰 뭉치의 거래로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죠. 적어도 한 번에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 단위 정도로는 움직인다는 것이죠. 좀 더 넉넉하게 인심을 베풀어서 1억 달러, 약 1,200억 원씩 움직인다면 이것을 3만 5천 달러로 나누게 되면 비트코인 약 2,850개를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의 거래는 거의 장외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코인 거래소나 주식 거래소 등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코인의 경우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큰 덩치의 거래는 장외 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잘난 척을 하자면 제가 한국에 있었던 2017년, 2018년 당시에 코인을 좀 알고 있다고 까불고 다녔더니 당시 100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 거래 중개를 요청받은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코인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것이죠. 소위 암거래인 겁니다.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추측한다면 자본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암거래를 통해서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돈의 흐름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감시망이 철저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금액인 15억 달러, 약 1조 7천억 원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비트코인을 교환했을까요? 여러 가지 자료를 서치해 보면 일론 머스크에게는 현금보다는 자기 지분의 주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을 몇만 개씩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2020년까지 구매한 비트코인이라면 2021년 세금 보고 과정에서 미국 세무국 IRS에 어떤 식으로든 그 자금의 이동에 대한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에 대한 일련의 변죽 발언으로 테슬라 자동차의 신용도는 급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주식 가격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능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다양한 전기차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몇몇 나라를 제외한 자동차 생산 국가에서는 자동주행 기술이나 배터리 효율 기술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꽃이 만개하기도 전에 꽃봉오리로 시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자동차 업계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만 유익하셨는지요? 칭찬은 곰도 춤추게 한다는데 약간 부족하더라도 응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올립니다.
마음을 좀 더 후덕하게 쓰고 싶으시다면 댓글 한 소절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